네, 안녕하세요. 기숙사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진짜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복습을 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스스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매일매일 올려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녹화하는 내용은 당일 공부한 내용의 복습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노트로 필기를 많이 하거나 그냥 눈으로 많이 봤는데 복습을 아무래도 녹화를 하려면은 내가 공부한 자료를 좀 글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갤럭시 탭으로 좀 적어가지고 보면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최신 배전 시스템 공학 이준호 기술사님의 발성매자 공학 책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분사현정어 연계 기술 기준 연계 가이드라인 이건 한 권 자료고요. 그 외에도 격대나 뭐 단기 전형 같은 거는 좀 보려고 하고요. 자료 이거 말고도 박건배 기술사님 자료도 보고 맨 처음 시작은 박건배 교수님 자료를 시작을 했네요. 근데 그거는 뭐 한 정말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한번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최신 배전 시스템 공학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랑 이준호 교수사님 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12월 달에 최대한 많이 반복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최신 배전 시스템 공학 7장 배전 계획. 중장기 배전 계획은 그 목적은 전략회사에서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제반 업무, 미래자원 배분에 대한 최적의 스케줄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 달성이랑 서비스의 질, 그리고 신뢰도, 수익 극대화를 들 수가 있고 과정을 보면은 전략 부하를 예측하고 변전소의 위치랑 용량 결정하고 배전 서류를 설계하는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 배전 계획의 절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부하 예측, 두 번째는 부하 밀도 작성, 세 번째 부하 밀도 작성을 하고 그 분포를 조정, 네 번째는 배전 방식, 다섯 번째 선로 경과지의 결정, 여섯 번째 설비 계획의 수립, 일곱 번째는 사업 목표 수립과 예산 배정입니다. 부하 예측은 한 10년 정도까지의 부하 예측을 표준 용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하고 부하 밀도 작성은 관리 구별 미래 부하 밀도 지도를 작성하고 그 뒤로 거시적인 부하와 관리 구별 부하 밀도 합계 차이를 계산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거시적 부하 예측치를 기준으로 관리 구별의 부하 계산 값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배정 방식은 목표 연도의 공급력과 신뢰도를 고려해서 배정 방식을 선정하고요. 선로의 경과지는 변전소의 이용률, 그리고 신설 위치의 손실, 전압 강화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과지를 설정을 하고 설계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선택한 부하 예측 기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부하의 증가율을 결정하고 각 변전소의 간선별에 그 부하의 증가율을 적응해서 목표 연도까지 전력 수율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 연도까지의 변전소의 시행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배전, 설비 증설 계획을 계획한다. 다음으로 사업 목표 수립과 예산 배정인데요. 시행 단계부터 목표 연도까지 연도별 계획을 정리하고 예산을 산정합니다. 변조소 단위 배전선, 자동화 설비 등 집계, 공사량과 표준 단가로 예산을 산출합니다. 이게 배정 계획의 절차고요. 그 다음으로 종작의 배정 계획의 경제성은 경비 비교법하고 투자효과 비교법이 있는데요. 경비 비교법은 공익적인 공사, 투자효과 비교법은 전력손실 경마공사 등 수익에 관련이 있는 공사로 공사비의 절감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사 효과가 큰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배전 설비 투자를 할 때는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SAIFI, SAIDI, 카이디 약간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설립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능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능 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지표는 세 가지로 신뢰도의 정전 시간 그리고 전력 품질의 전압 유지하고 손실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투자 방법은 배전선로의 신설 또는 배전선로의 보강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배전선로의 신설은 손 변전 시설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실행을 하고 주변학기의 배전선로를 인출해서 기존 배전선로와 연결, 부하의 흡수, 변압기하고 변전소 간의 공급구역의 조정, 과부하 해소, 공급력 확충을 목적을 하고 설비 투자는 부하의 크기, 전압 강화의 예상치, 연계력, 운전 상태, 부하 증가 예상치를 고려합니다. 배차 선로 보강은 전압 강화와 선로 분장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서 공급 신뢰도 향상과 정전 구간의 축소를 목적으로 보강을 실행하고 운전 여건이라 사업 특성, 관리 항목 등을 평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선로 보강은 평가 항목이 있고 관리 항목 또는 사업별의 특성 평가 항목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보강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 기반의 배정 계획. 이 배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계산 또는 처리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을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PC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자료를 해석을 하고 배정 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이 편은 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변수로는 비용 요수, 현재 배정 계통의 구성, 그리고 선로 건설에 따른 적합한 경로, 신규 변전소에 적절한 입지가 있겠고, 이를 토대로 부하를 예측하고 배정 계획을 설계할 때 PC의 자료 분석은 장압과 변압기 데이터, 선로 데이터, 비상세 과부하, 송전 정전 비용, 그리고 접지 형태 등을 고려해서 투자의 견적성을 분석하고 신뢰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8장 배전 운용입니다. 배전 계통 같은 경우에는 고압 측하고 저압 측이 있겠죠. 고압 측 같은 경우에 22.9kV로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에서 고압의 배전 선로에서 주상 변압기까지를 말하고 저압층은 주상 변압기에서 수용과 인액교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전 선로 같은 경우에는 3분화 3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도식은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전계통의 운영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영 지표는 총 9개를 고려를 하는데 호당 정정 시간은 총 고객의 수하고 고객 연장, 순간 고장이나 조류사고 등을 고려해서
연간 호당 정전 시간을 산정하고, 관련 기술로는 배전 자동화 시스템, 무정전 공법, 배전 서류의 보호기기 운영, 배전 설비 진단 기술 등이 있고요. 규정전압의 유지율은 표본 고객을 산정해서 교정전압의 유지 상태를 24시간 동안 관찰해서 30분 평균을 측정해요. 그래서 적정 여부를 백분율을 표기한 걸로, 관련 기술은 전압 관리 기법, 고압 선로의 전압 조정 장치, 전력률 콘덴서의 최적 배치, 주성 변압기의 무태파 등이 있습니다. 배전 손실률은 총 고압 연장에 대한 하계 피크치의 전력 손실을 산정하는 건데요. 선로 전압과 역률, 부하 균형에 의존을 하게 되고, 대용량의 배전 설비, 저손실련 주성 변압기, 배전 계통의 최적 구성 등이 관련 기술이 있겠습니다. 저렴화율은 고압 배전선의 저렴화율로 순간사고랑 작업자의 안전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가공 저련 전선의 성능 향상과 접속 자세의 개선 등의 관련 기술입니다. 지중화율은 가공 배전선로에 대해서 고압 선로의 지중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도심지의 환경 보호와 미관 개선에는 있는데 경제성과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연구 고장이 발생될 확률이 높고, 한 회선당 열 발생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선로당의 용량은 줄어들지만, 근데 다회선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중화율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유지 보수, 신뢰성의 확보 기술, 다회로 차단기 개발, 보호장치 개발이 있습니다. 부하율은 부하 곡선상에서 평균 부하와 피크 부하의 백분율로 산정되는 값, 1 부하율과 0 부하율, 그리고 로 나눠져 있고, 이를 운영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값으로 신에너지 전원의 도입, 부하 관리 기법 등이 핵심 기술입니다. 설비 이용률은 설비의 전격 용량 대비 최대 사용 실적치를 나타낸 거예요. 설비 확충이나 신설 공사 등에서 활용하고요. 현재 약 75% 정도의 설비 이용률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기술로는 배전 계통의 최적 구성 운영, 부하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순시 전력 품질 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순간 전압, 고저가, 불편형, 순간 정전, 서지, 플리커 등 새로운 개념의 전력 품질로 외란이 작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관련 기술로는 고주파의 대책기기, 순시전압 방지기기, 순시정전 방지기기가 있습니다. 고객 요구도 같은 경우에는 전력시장의 개방, 그리고 규제 완화로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객 요구도의 지표로 신뢰도 지수, 서비스 레벨,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배전 업무의 전산화, 차세대 배전 계통입니다. 배전 시스템 공학은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볼게. 불선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뭔가 짧게 공부했는데 내용이 많은 느낌이네요. 분산형, 일단은 일단 총칙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소비지역 근처에서 분산해서 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 중앙 거점 발전 설비가 아니면서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적용받지 않는 발전 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 설비에 해당하는 발전 설비, 양방향 분산형 전원으로 전기 저장 장치랑 전기차 충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분산 전원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과 ESS를 혼합한 유형이고, 한전 계통은 분해 계통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한전의 계통을 말하고요. 분해 계통은 분산형 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 사용자의 단위 군해 또는 군해의 집합 계통을 말하고, 연계는 분산형 전원을 한전 계통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계통하고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연계 시스템은 분산형 전원을 한전 계통에 연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설비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한전 계통이 있으면은 분해 계통에서 한전 계통과 연계되는 점은 접속점이고, 이 접속점에서 연계점까지를 접속 설비라고 하고, 접속 설비가 한전 계통과 연계되는 점을 연계점 또는 공통 연결점이라고 하는데요. 공통 연결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산한 전원이 다수 연계되어 있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분산형 전원하고 한전 계통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연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연계점 같은 경우에 분산 전원 연계 시스템의 공용 한전 계통. 전용 선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화 같은 경우에는 변제소의 인출, 차단기겠죠? 차단기의 2차 단자를 말하고, 저압 같은 경우에는 주상 변압기의 2차 인하선 또는 휴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2차 단자를 의미하고, 접속 설비는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선로와 개폐 장치, 접속점은 분산형 전원 설치 측과 전기 설비에 연결되는 지점으로 책임 한계점이고요. 공통 연결점은 한전 계통에서 검토 대상의 분산형 전원까지 가장 가까운 지점. 다른 분산형 전원이나 전기 사용자가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른 부하나 전기 사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분산형 전원의 연결점은 분해 계통 내 분산형 전원이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점. 검토점은 분산형 전원 연결 시 기술 요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지점입니다. 단순 변연을 군해에서 분산형 전원의 발전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를 말하고, 역선 병렬은 자체 소비와 일부 또는 전체를 한전 계통으로 송전하는 병렬 형태이고, 단독 운전은 한전 계통의 일부가 한전 계통과 정기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분산형 전원에 의해 가지고 가압이 되는 상태이고요. 연계 용량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 전원에 속한 발전 설비의 전격 출력의 합계와 발전용 변압기 용량의 합계량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 가능 용량을 연계 용량으로 합니다. 하이브리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설비 용량하고 PCS의 전권 용량을 더한 값과 발전용 변압기의 총 용량 중 값이 작은 것.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과 변압기 용량 중 작은 것을 의미하고, ESS의 설비 용량은 PCS의 전격 출력을 의미하고요. 이 연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주 변압기의 연계 누적 용량, 특과 공용 선로의 누적 연계 용량, 배정형 변압기의 누적 연계 용량, 저압 공용 선로의 누적 연계 용량을 고려합니다. 상시 운전 용량 같은 경우, 일반 배전 선로 같은 경우에는 22,900일 경우 ACSR5C 160스퀘어, CNCV 325 스퀘어로 3부랑 3연계 방식. 참고로 여기서 OC는 전란 전선을 의미합니다. 의 경우에는 10메가와트이고, 대용량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240 스퀘어, 325 600 스퀘어로 상시 운전 용량이 15메가와트입니다. 공용 선로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일반 전기 사용자가 접속되어 있는 선로이고요. 그에 반대는 전용 선로가 되겠고요.
전압의 요동은 연속적이거나 주기적인 전압 변동, 연속되는 두 레벨 사이의 전압의 시료값 또는 최대값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플리커는 입력 전압의 요동에 의해서 기인한 조명의 강도의 인지 가능한 변화이고, 상시 전압 변동률은 분산형 전원이 연결되기 이전에 안정된 전압의 시료값과 연계 후에 분산형 전원이 전격 출력으로 운전했을 때 계통의 안정 상태에 있을 때의 전압 시료값의 차이를 계통의 공칭 전압으로 나눈 백분율. 순시 전압 변동률은 분산원 전원의 기동, 활약하거나 빈번한 출력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과도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분파 계통전압 시료값의 급격한 변동. 이 변동이라는 게 시료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통의 공칭전압의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전압의 상한 여유도는 저압 같은 경우 22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3V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값을 특과 계통으로 환산해서 현재 운전 전압이 있겠죠. 거기서 이 상한치를 빼서 그거를 공칭전압의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의미합니다. 전자기기 장애는 전자기기의 동작을 방해, 중지, 약화시키는 외란을 의미하고, 서재는 전자기기나 계통 운영 중에 발생하는 과도전압 또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최대값까지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강시에는 서서히 떨어지는 수 1세컨드 이내 지속 시간을 갖는 파형입니다. OLTC는 부하 공급 상태에서 탭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하고, 자동 전압 조정 장치는 OLTC에 부과된 장치로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적정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신호를 공급하고요. 전용 변압기는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원을 배전을 통해 연기하기 위한 전용 변압기. 상계 거래용은 그 분산형 전원의 설치자를 위해 설치한 변압기는 맞는데, 다른 전기 사용자에게 설치에도 접속을 해서 부하를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고요. 발전 구역은 분산형 전원인 연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이래요. 전기 사용 장소와 동일한 장소이고, 최소 부하는 직전 연도 발전소를 운전 시의 최소인 부하값. 시인재생 연계 단말 장치는 발전선로에 연결되는 신재생 발전기의 실시간 자료 취득과 전송, 원격 제어를 위해서 발전기에 설치된 설비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준호 기술사님 내용에서 절연협조랑 어떤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과 피내기로 낮춰진 전압, 계통에 사용하는 기기의 절연 강도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절연 설계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 기통 내 기계는 그래도 대체전압의 4배에 상응하는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 외래에 대해서 피내기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하로 파고값을 낮춰야 되고, 따라서 절연협조나 피내기란 각 그 피보호기기의 VT 곡선 간의 협조를 의미합니다. 발변전소 기기나 송배전선로, 외자 등 계통 전체의 절연 설계를 보호장치와 관련시켜서 상호 절연 강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서 전체 신뢰도 향상과 경제적인 설계를 도모. 뇌해 방지 대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뇌의 빈도가 평균 이상이고 8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부극성이고 10에서 20가이지만 때에 따라서 100kA가 넘는 뇌해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방정내에 의해서 전력 설비의 장애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대책 마련을
한번 알아보자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뇌사주 침입 시 층간절연과 대지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층간절연이 그 강도 절연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파도 준주에 대한 제한치가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은 보호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보호를 하고요. 뇌사주의 파미장이 길면은 이 보호 콘덴서로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레기를 변형해서 층간절연과 대지절연을 보호합니다. 이 변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차폐를 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가공 손전선로에 가공 지선을 설치하고요. 손전선의 직통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수혜자의 아크, 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통과하는 것은 비행기를 통해서 제한전압 이하로 억제를 시키고 변압기 1차 메시지에 의해서 3차 건선에 절연 파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3차 건선에 피레기를 설치를 하고요. 초고압 계통 같은 경우에는 뇌처지보다 계폐처지에 의한 절연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 KF-64의 계폐기의 개투 시 파도 준주가 매우 급중파 서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KF-64 보호용 피레기를 설치하고요. 송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차폐 효과를 고려한 가공지선, 역성난 반지를 위한 매설지선, 불평형 절연을 통해서 유해선의 동시 성락을 방지합니다. 대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는 어렵다. 따라서 유도의 방지 대책을 기준으로 방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가공지선과 피레기를 통해서 보호를 실시하고요. 각 기기에 이 내서재에 따라 내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공 선로 같은 경우에 서지 임피던스가 400옴, 케이블은 30옴 정도로 가공 선로에서 서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반사가 일어나고 케이블에서 가공 선로로 서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반사가 일어나서 부반사가 일어날 때는 케이블 말단에서 과전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케이블에서 서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접속점에서 과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크죠. 정반사가 일어나니까. 따라서 여튼 뭐 접속점에서 근처에는 가공지선 설치하고 근처의 전조에는 각각 접지를 실시하고 접속점에 피레기 설치 그리고 케이블 말단과 부하측에다 피레기를 설치 레디선을 1m 이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3자 절연합조하고 코로나인데요.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송전 방식은 삼상 3선식이 유리하고 배전 방식은 삼상 4선식이 유리한데요.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송전 계통 같은 경우에는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배전 선로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용량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W는 전선의 중량을 지금 단선이 이산식하고 비교한 거네요. 네, 이것도 끝났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노트로 필기를 해가지고 내일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가지고 노트를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것도 워낙에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너무 빨리 말을 해서 그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런지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느낌인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어차피 한 번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